자, 그러면 계속하십시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요가를 보면 요가 동작은 항상 컨비네이션돼서 조합으로 이거 다음 때는 요거 한 다음에는 요 다른 동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걸 조화를 잘 컨비네이션을 잘 해야지 제대로 요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하면은 전 계통에다 다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일부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그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여기서 요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면역 시스템, 인문, 그죠? 인파 시스템에 아주 특효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요가 자세 자체가 스트레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임파선이라는 게 이런데 여기 이런 데 있거든요. 그래서 요가 동작에 보면 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임파선을. 그죠? 그래서 특히 임파선이 좋아요. 그러니까 인면수의 면역 시스템을. 그래서 이 요가를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인 방법으로 약을 쓰지 않고. 두 번째, 이걸 더 증가시키려니까 이게 여기 면역, 전 계통 중에서 면역 계통만 따로 봅시다. 이게 하도 요새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면역 계통이 강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서 이겨내버리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근데 70이 넘어서 약해져요, 인간들이. 또, 평소에도 면역계통이 약한 사람은 약을 받아도 죽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도 죽지 않습니까? 면역계통이 중요한 거지. 서양 과학에서 알려줬잖아요. 근데, 계통이 특히 좋아요. 림파가 많이 나와야 돼요, 림파라는 게. 자, 이제, 이것이 아주 요가 과학이 또 중요한 겁니다. 요가는 신체 과학도 굉장히 다르니까. 뭐냐? 림파가 하는 게 요가 바이오사이코지, 요가 생체 심리학이에요. 생체학이거든요. 요가 그 면역 그 임파는 뭐로 되냐면 첫 번째 골수가 돼요. 골수. 뼈, 본내로라는 것이 골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림파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뭐냐면 모유돼요, 모유. 여자들 경우에. 그죠? 모유를 많이 생산하면 림파를 많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피가 돼요. 특히 백혈구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림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줘요. 림파가. 호르몬의 기본 원료가 돼요. 호르몬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오늘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림파가 다 쓰고도 남는 게 있어요. 그 남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이 림파가 여분이 많으면 사람들이 점프가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같이 아주 몸에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이 림파예요. 단순히 아까 백혈구를 통해서는 어떤 그 면역작용, 그 균을 죽이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인간 심성에다 영향을 주고. 그래서 보면 면역계통에 좋은 걸 보는데 여기를 보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임파선을 갖다 강화하죠. 그죠? 임파선을. 두 번째, 임파액을 많이 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성향. 어떤 사람은 화를 많이 내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무서워, 두려워, 막 잔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50개의 성향이에요. 이제 오늘 거의 깊이 들어갈 건데 더 자세는 여기에 관계되니까 얘기겠죠 오늘. 그 다음에 인간 성향이라고 그러죠. 어떤 성향을 가졌다 이런 것에 영향을 다 주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그냥 이걸 볼게요. 면역계통에 대해서는 이제 림파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림파가 많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제가 아주 써야겠다. 왜냐면 이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임파액이 많이 형성돼야 돼요. 임파액은 뭐가 되냐면 골수가 돼요. 골수. 뼈가 튼튼하게 하려면 또 임파 많이 나야 돼요. 골수. 예?
그 다음에 모유가 여성의 경우는 모유가 형성돼요. 젖이. 그 다음에 이게 혈액으로 들어가요. 백혈구. 그죠? 그 다음에 호르몬이 돼요. 호르몬. 호르몬의 원료가 돼. 이게 다 이 원료들이 되는 거예요. 호르몬. 그 방에 나머지가 임파액이에요. 잔류. 그죠? 이것이 없으면 여자들이 나이 많아서 뛰지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 젊었을 때 이게 많이 나왔더니 막 점프도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임파액을 많이 내야 될까 중요하잖아요. 임파액은 다음과 같은 그런 이게 다 요가 과학입니다. 요가 바이오 사이드 바이오 과학. 원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 때. 그죠? 원료. 뭐든지 만들려면 원료가 있어야 돼요. 원료가 공장이 있어야 돼요. 그 에너지를, 그 원료를 갖다 바꾸는 용이 있어야 돼요. 체화용이. 근데 공장부터 말하고. 인파 공장이 뭐냐면, 인파선이에요. 그죠? 인파선. 그래서 이거는 아산을 통해서 공장을 잘 가동시키도록 아주 좋은 공장을 만들어줘요. 그죠? 그 다음에 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료.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단백질이 이것도 좋은 질에 따라서 다르겠죠. 좋은 단백질이 들어가면 임파액이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아니에요. 우리 화학에서 보면은 촉매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엽록소예요. 아시죠? 엽록소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제. 엽록소 아시잖아요. 그죠? 요새는 그래서 스플린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순에 거기에 그것이 촉매적 약용을 해요.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잎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고, 특히 순 같은 거, 스플린이나 이런 것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장은 강한데, 인파가, 아사나가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원료를 봐요. 단백질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 동물성 단백질이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유하고 달라요. 우유는 동물에서 나오지만 전혀 다른 에너지예요. 동물성 단백질은 뭐냐면 고기, 생선, 계란 등등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육신에서 나오는 거. 그건 에너지가 아주 그 죽을 때, 그 나오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근데 동물성 단백질이 하나 있고, 그냥 고기 생선에서 나오는 거 있고. 두 번째가 동물에서 나오지만 전혀 다른 에너지예요. 그게 바로 우유예요. 모유들. 젖, 양젖, 무슨 젖, 말젖, 소젖, 젖. 동물성 젖. 그죠? 젖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식물성 단백질. 그죠? 이제 합성도 해요. 앞으로 과학이 하는 아주 부작용 없는 합성 단백질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우주인들 가가지고 1년, 2년 다 할 수 있는 게, 근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힘들죠. 그죠?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을 먹고, 아산화하고 엽록소도 먹고 할 때 나오는데, 요 나오는 양이 다른 것에 비해서 작아요. 동물성 단백질 할 경우에는 인파가 작아요. 나오는 양이. 그 다음에 젖을 할 경우는 젖은 이게 사랑의 에너지요. 젖을 짤 때 그 동물한테 많이 마사지를 한다든지 사람 좋으면 소가 훨씬 많은 젖을 내요. 그래서 요것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파가 동물성 단백질 고기 먹는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도 많이 나오고요. 식물성 단백질 대표적인 거 콩이고 두부 이런 거 있고 많은 식물, 쌀, 밀 이런 데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작지 않아요. 우리 옛날에 젖 이런 거 안 먹어도 다 잘 지냈던 이유가 있고 특히 동양의 쌀 먹는 민족은요 머리가 영해진다고 해서 머리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밀을 많이 먹는 데는 근육이 커져요. 예. 그래서 쌀 먹는 민족들이 머리가 뛰어나요. 그러니까 머리도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잔머리 굴리는 거 있어요. 로직 같은 거 하는 거. 서양의 머리는 그래요. 인투이션으로 들어가려면 동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된 머리라고 써요. 그러니까 진정된 정신활동, 높은 차원에. 예.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인데 이걸 먹을 경우에는 훨씬 많이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인파이가 이게 곡물성만 작게 먹는데 많이 먹었는데 작게 나오고 이건 뭐 이런 거 먹기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분류가 되는데 보면 봐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 그죠? 특히 이제 여기 와서 이제 중요한 관점이 돼요. 동물성 단백질에서 만들어진 인파액은 호르몬으로 전환될 때 주로 낮은 차원의 차크의 호르몬들, 아드레날린, 췌장, 그 다음에 성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강화돼요. 그래서 그것이 이쪽에 강화되는 이런 호르몬, 흉선이라든지 갑상선, 부갑상선, 뇌하수체, 송과선 이것이 작게 나와요. 그래서 높은 정신활동을 안 돼요. 성향이 좋지 않은 성향이 강화돼요. 거치는 성향들이. 그죠? 그래서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채식 배우는 것이. 우리 목표가 그거라면. 근데 목표가 나이 차서 그런 거 하는 거, 애들 많이 낳고 막 이렇게 힘쓰는 거라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 자유를 가려면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먹어도 밑에 호르몬이 나와요. 과다하게 안 나와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보면요. 많은 경우에 보면 동물들도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를 많이 내요.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뭘 먹어야 하느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자, 호르몬에는 지금 서양 과학에서 알려지는 호르몬은 몇 개 안 돼요. 10개 조금 넘는 정도예요. 계속 의학이 발달되면서 호르몬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왔을 때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이게 알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은 아닌데, 그 하나, 옥시토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을 의학에서 알아냈어요.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은 뭐냐면, 이게 사랑 호르몬이 나왔잖아요. 그 호르몬을 우리가 마시든지, 인공적으로 만들어 합성해서 마시든지, 음식에다 넣어서 먹든지 하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면요. 뭐 다른 사람은 이제 그걸 해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어떠냐면, 게임을 해. 돈놀이 게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찾으면 그 사람이 이제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그런 게임을 이제 하는데, 그 옥시토신을 마신 사람과 아닌 사람을 보면 이 사람들은 막 정말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자기가 다 끌어올라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이뤄주는 것이 거기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게 사랑이라든지 기타 등 높은 차원에 가면 다른 사람이 더 잘했다는 걸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지? 우리가 어머니가 사랑이 가득 찰 때는 그와 같은 것이 다 그 인간 성향인데 그것들이 호르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예요. 요가 과학의 정수는 바로 그걸 다루는 게 요가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호르몬이 요가 과학에서 보면 50개의 호르몬이 있어요. 주, 부 호르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송가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 뇌 안에 있는데 송가선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엄지발가락으로 관계돼요. 그래서 엄지발가락은 이 상하스라를 자극하고 관계돼요. 그 다음에 여기 뇌하수체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갑상선, 부갑상선이 있어요. 사실은 부갑상선 하는데 거의 갑상선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사에 가면 16개가 있어요. 여기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호르몬이 나올 때 어떤 성향이 탁 나오게 돼요. 그죠? 내가 이제 그것은 여기 가서 이제 공부할 때도 다시 해야지. 이게 아주 중요한 요가 과학 중에 하나예요. 그걸 제대로 알아야지 공부하는데 그런 활용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성향이 이걸 맞는데 어떻게 컨트롤할까? 요가와 음식과 기타 등등을 컨트롤할 수 있고. 이게 돼야지 제대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과학적인 걸 사용하는 엄청나게 힘들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 같은 거. 여기는 12개의 또 성향이 있어요, 여기.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여기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참여하고 싶은 호르몬 같은 이게 여기 하나가 있어요. 그 호르몬이 나오면 참여의 그런 느낌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가 리스폰시블, 그러니까 책임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이 여기에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 양심, 내 새끼라는, 자기 거라는 그런 사랑의 개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12개의 호르몬이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높은 호르몬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게 선생님 알려준 게 그 아드레날린 공격적인 거 막 화 많이 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췌장호는 이 두 가지가 아닌데 요가에서는 10개를 알아냈어요. 근데 이름을 지을 수는 없어요. 안에 과학이 아직 갔다 안 되는데 여기 들어올 때 어떤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날 때 어떤 성향이 나오는 걸 아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냈어요. 10개인데 여기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가 뭐냐면 앵거가 화를 많이 내는 사람 여기 호르몬에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많이 날 때 그렇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부끄러움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욕심이 많은 거, 탐욕이 많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어요. 그 10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호르몬과 관계돼서 6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6개 보면 여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디즘 같은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주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적으로 과학적으로가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명상을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최고 하나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개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잔인성이 또 있어요. 잔인성 막 닭 같은 뭐 같은 그냥 잔인하게 죽여버리는 게 여기 호르몬이 작을 때는 또는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여기는 많이 나오는 게 문제예요. 작을 때가 아니라 많이 나오는 그런 경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한 종류가 나올 때 그 다음에 상식이 결여되는 이런 생각이 막, 뭐 무조건 믿고 보는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와 관계돼요. 단절. 그래서 단절을 컨트롤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극복할 때 많은 눈이 열리게 돼요. 이게 바로 종교와 관계된 호르몬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아주 동물과 같은 그런 성향들이 이런 식으로 50개가 있어요. 그죠? 그걸 호르몬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만트라를 통해서, 이게 바이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만트라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결국은 수행법이라고 해서 과학적인. 그래서 이와 식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요가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수행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게 요가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마쳤어요. 그 다음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 오늘 조금 하고 내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전에 잘 몸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도 그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배 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독, 디탁스를 해야 돼요. 탁신, 탁이라는 게 독이라는 건데 배디라는 거 없애야 된다는 거고 배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독. 이제 독이라는 게 외부적으로 특히 환경이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외부적으로 많이 나오고 음식들이 여러 가지 화학약품 기타 등등들 넣은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약도 많이 독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먹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매일 독이 와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주로 어떻게 오냐면 어떤 음식을 먹든지 음식 특히 소화하고 관계되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킬 때는 그게 몸에 36.5도이기 때문에 큰 여름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효소화되고 음식물이 그 소화가 잘 되는 식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으면 그게 썩게 돼요. 그죠? 그러면 썩으면 그 썩는 것 자체가 뭐냐 독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혈액으로 이제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온갖 이제 기관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부 내부로 매일 오는 그 독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없애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방법이 배도 방법이 우선 피부를 통해서 나가요. 그죠? 여기 모세혈관이 여기까지 오거든 땅구멍을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독이 많은 사람은 음식을 뭐 이상한 거 먹고 나면 그냥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여기서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양력, 풍욕들, 그죠? 그 다음에 한증, 사우나 정말 파워풀해요. 그래서 사우나만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 매일 아침이든지 언제든지 하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건강에 문제가 없게 돼요. 독이 배설되니까.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특히 또 독을 배설 중에 하나 아주 파워풀한 것이 뭐냐면 독은 피부로 많이 나오는데 진흙 마사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태안에서 여름에는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사시사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염 만든 흙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미생 가루를 만들어 그래서 쓸 때 물하고 섞어 가지고 그 몸에서 발라요. 예? 그리고 그 열 있는 데 가면 태양까지 하셔가지고 그것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게 진흙이 들어가 가지고 그 독소 있는 것을 다 머물고 나중에 씻을 때 비누를 깨끗이 씻어야 돼. 그때 이제 다 빼고 나와요. 그래서 진흙 마사지를 한번 해보면 피부가 이런 사람들이 한 번 했는데도 그냥 완전히 피부가 미끄러면서 몸이 날아갈 것 같이 돼요. 예. 그래서 그것이 진흙 마사지 가장 파워풀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인도는 이 아주 좋은 하나의 그런 전통이 있는데 뭐냐면 결혼이 약속되면 결혼하기 일주일에 결혼식하기 일주일 전에 남녀가 다 강황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강황 있죠? 강황이 여러 가지 좋은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은 매일 음식에 들어가는데 그게 배도 거는 효과가 가장 강한 것 중 하나예요. 저는 매일 먹어요. 특히 우유라든지 두유하고 섞어서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마사지를 해요. 일주일간. 그래서 피부를 깨끗이 세고와 결혼식에 가는 그래서 그와 같은 그것이 소위 말하는 진흙 마사지 같은 유사한 거예요. 속에 들어가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피부를 통해서 하는 매독이 있어요. 피부. 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어디로 또 나갑니까? 대소변으로 또 배독이 돼요. 그죠? 그래서 대변을 제대로 정기적으로 제일 좋은 사람, 시스템이 제일 좋고 어릴 때부터 채식을 많이 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2번 가는 게 정상이에요. 8시간마다 음식이 몸에 남아있으면 독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패가 되면서. 그래서 아침 먹은 거 저녁에 또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저녁에 먹은 거는 그 다음날 아침에 씻고 그래서 2번 배설하는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이에요. 3번까지도 괜찮아요. 3번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어요. 2번이 건강. 많은 사람 2번 해요. 특히 우리 단체는 젊었을 때부터 수행하면서 우리는 정기적으로 단식을 4번씩 하기 때문에 시스템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늦게 됐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2번 가는 게 아주 대부분이에요. 대변하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것이요. 특히 그거 한 번 할 경우는 아침에 꼭 하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우리 기능이 씻어내는 시대가 아니라서요. 아침에 물도 더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가 대변이고. 그러니까 대변이 오래 갈 경우는 거의 큰 병을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이제 8시간 이후부터 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며칠 가봐요.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은 꼭 섬유질이라든지 기타 등등 전분질 이런 거 특히 뭐 감자 같은 이런 거 대변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쌀밥, 백미가 아니고 흰밥 같은 거. 그 다음에 소변. 소변은 뭐냐면 물을 먹어서 해야 돼요. 그죠? 소변. 그래서 우리 자연건강 보면 어떠냐면 요가적인 그 물 마시는 방법은 뭐냐면 아침에 많이 먹어야 돼. 특히 아침은 씻어내는 시간이에요. 저녁에는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왜냐면 아니까. 근데 물을 그냥 물을 먹을 수 있지만 특히 독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레몬에다가 소금을 조금 쳐가지고 또는 꿀을 쳐서 먹으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레몬은 아주 독을 제거하는 최고로 좋은 과일이에요. 레몬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레몬이 없었는데 탱자를 사용했어요. 탱자를 사용해가지고 그걸 탱자를 썩으니까 탱자 줄을 담았다가 혹시 어떤 사람이 뭐 독을 먹었다든지 또는 몸에 두드럽지 않았는지 독이 많을 때 두드러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그 탱자 줄을 마시면 금방 없어지게 돼요. 근데 이제 레몬이 세계적으로 다 어릴 때나 있기 때문에 레몬을 하면 되는데 레몬은 그 자체가 항산성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몸으로 들어가면 피부가 상하게 돼요. 깎아지니까. 그래서 그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중화시키는 알칼리를 중화시켜야 돼요. 레몬 자체는 산성이지만 그게 몸에 들어가면 피를 알칼리화시켜요. 폐하를 높여가지고. 그런데 그 자체가 산성이기 때문에 그걸 중화시켜야 되는데 중화시키는 것은 알칼리, NaCl, 소금을 넣으면 중화가 돼요. 그러면 알칼리 성질은 남지만 산성으로 인한 피부를 상하게 하는 게 없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근데 소금을 적당량을 넣으면요 아주 맛있어요. 레몬 티가 아주 상큼하고 그게 좀 싫어하는 사람은 꿀을 넣어도 돼요. 꿀이 알칼리니까 또 중화시켜줘요. 그리고 꿀은 특히 에너지를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도 괜찮은 사람들, 특히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소금 대신에 이걸 먹을 수도 있고, 그것이 싫어하는 사람은 소금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금과 레몬을 하는데 자기가 먹어봐가지고 심에는 그게 피부를 싹 털 수 있어요. 약간 시고 약간 짠맛도 약간 나고.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짜가지고 맛이 제대로 안 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하면 돼요. 근데 보면은 어떤 데는 그냥 레몬만 짜가지고 주는 데가 있는데 그건 아주 위험해요. 그걸 많이 먹을 때는 한 번 먹으면 괜찮은데 그걸 많이 먹을 때는 위가 상하게 돼서 위염이라든지 위궤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서 한번 그게 가장 좋은 물로 통한 배독이에요. 물 먹는 것보다 훨씬 몇 배 파워풀해요. 그죠? 그래서 레몬을 했는데 이제 그냥 맹물만 먹을 경우에도 소변을 하는데 한 번 먹을 때 우리가 물을 먹을 때 200cc 이상은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위에 들어가서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5분마다도 먹어도 돼요. 한 번 먹고 나서 조금 금방 흡수가 되거든요. 또 먹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강한 사람 경우에 9CS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약 9CS 약 그건데 한 CS가 900cc인데 3CS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2.7리터 이상 먹어야 돼요. 하루에 먹는 양이. 그 다음에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한 리터 더 추가해야 돼요. 이렇게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에 피부병이 있는 사람, 그건 내장에 큰 문제가 있을 때 드디어 피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부만 다스려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나요. 피부에 병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제대로 이제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1리터 더 마셔야 돼요. 4~5리터를 먹어야 돼요. 근데 아까 같은 그런 식으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들이키면 여러분 실험해봐요. 하루에 한 300씩 마셔봐요. 그러면 심장이 아파요. 그래서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작게. 그 대신 10분마다, 5분마다 들어가줘요, 그냥.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물을 먹는 건 좋지 않아요. 소화를 못 시켜요. 요새는 음양감식인가 뭐 있어가지고 아직 안 먹는 사람들인데 그건 좀 거기도 좀 모든 것이 좋은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먹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수분이 전혀 없으면은 맛을 나는 거예요. 입맛이. 그래서 한 번 먹기 전에 그냥 한 모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가지고 이제 촉촉이 젖히고 나서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도 그냥 고추장에다 밥 비빈 것을 먹지 않고 샐러드든지 이런 게 수분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90% 이상이 수분이죠. 그걸 먹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메인 음식이 들어가고 주 음식이 들어가고 짜고 맵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 부분에 또 부드럽고 요구르트라든지 이렇게 먹으면서 단 것으로 해서 끝내면 돼요. 설탕을 못 먹는 사람은 꿀이 들어가든지 또 단 과일이 들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분도 포함되면서 과일 수분이지만 물을 땡기지 않아요. 그것이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고춧가루만 고추장 밥 비면서 물을 먹여야죠. 그렇죠? 그 영이 방법에 따라서 물을 안 먹으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먹을 때 충분한 수분기가 있는 거 이런 것을 먹으면은 바로 물을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식사 전에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1시간 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냥 보통 물을. 근데 소화 직전에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요 소화 효소와 음식이 섞어야지 그것이 이제 엔자임으로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화가 되지 않습니까? 묵혀야지. 근데 물이 들어가서 그걸 분리시켜버려요.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은 다음에 최소한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이치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밥을 빡빡이 먹은 경우 뭘 먹어야 되냐. 하지만 보통 밥을 평소에 먹을 때 그렇게 먹고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1시간 반 전후를 먹지 말라고 해요. 소화력이 강한 사람은 1시간까지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몸에 먹은 것이 영양가도 되고 독이 되지 않아요. 불소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몸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 자연건강법에 의하면 요가적인 방법과 자연 방법에 의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책인데 물 먹는 것을 제대로 하면은 85%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몸에. 특히 아까 얘기한 대로 특별한 경우에 먹을 때 이제 아침 같은 특히 입 나가지고 먹을 때 뇌피물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레몬으로 하면 좋아요. 특히 레몬은 지방을 많이 또 없애요. 그래서 지방을 없애고 싶은 이런 분,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아침에 레몬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레몬이 우리나라는 큰 벽에 4분의 1만 가지고 물 아침에 공복에는 물을 조금 먹거든요. 한 300씩 먹어도 돼요. 그래서 해가지고 레몬 타고 소금을 타도 되고 그래가지고 아주 맛이 좋게 해가지고 뜨뜻하게 먹어야 돼요. 자기 체온보다 너무 안 돼요. 36.5도 너무 안 돼요. 그러면 세포가 또 약하다니까. 그래서 뜨뜻하게 먹으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 또 대변도 나와버려요. 배변 제일 좋기도 해요.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특히 명상하기 전에는 레몬을 한 잔 먹고 하면 정신이 아주 맑아져요. 그래서 이런 말씀, 여기는 어디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만 레몬은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왜냐면 어디 가다 모르는 데서 누가 줬을 때 뭘 잘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바로 레몬을 먹으면 금방 속이 그거 돼요.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소변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정말 파워풀하게 없애는 게 이 단식이에요. 그죠?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분? 그러면 단식은 나중에 또 중요한 게 있지만 오늘 간단히 합시다.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활동이 지금 지난 한 6, 7년은 전국 돌아다니면서 단식 캠프를 제가 운영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식 캠프 동안 이런 영적 철학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 더 많이 오죠. 제가 이틀 정도는.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이제 5일간 단식하는 거예요. 복식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사람들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 하나 몇 번씩 찾아오고 같이 또 오고 그래요. 그런 굉장히 바쁘게 살다가 지금 와서 엄청나게 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해요. 한번 하는 일이 없고 이러니까. 어떤 그냥 단식인데 이 정말 파워풀해요. 이 단식은 그러니까 우리는 단식 문화가 많이 있어요. 많이 대부분 알아요. 서양은 단식이 잘 몰라가지고 근래에 아주 디톡스 캠프가 아주 서양에서 유명해요. 단식은 그러니까 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와서 이제 아는데, 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니까 명상 수행 깊이 하기 위해서도 하고 몸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식을 제대로 하면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식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 60세 이상이라면서 아주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16세 밑에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단식할 때는 그 정신적인 영향이 강해요. 그래. 자기 스스로 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애들한테 어떨 때는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운전 시간 못 오게 해요. 왜냐면 한 번 경험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어떤 전 12살 먹은가 애가 하는데 하루 하고 나서 그냥 그 다음에는 막 너무 막 쇼크가 와는 거예요. 두렵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 다 단식 깨고 나서 이제 우리 음식점에 가서 먹을 때 걔가 하루 단식은 그 부작용 때문에, 반작용 때문에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토해내고 이런 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안 돼요. 정신이 약한 사람들한테. 근데 노인도 안 돼요. 노인은 단식을 때 음식이 안 들어가, 영양가 안 들어갔을 때 그걸 잘 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신체적인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 그룹들한테는 굉장히 좋아요. 자, 단식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 모일 때 하루 정도 얘기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제 중요한 핵심만 얘기해요. 이 단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었는데 2016년에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일본의 과학자가. 그 과학자는 뭐냐면 단식은 어떤 효과냐면 세포가 자기 스스로를 먹어요. 음식을 안 줄 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이체, 우리 우주 이체예요. 이게 세포가 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핵이 중심 아닙니까? 그죠? 다른 것이 다 핵 주위에 모여가지고 기능들을 하는 거예요. 핵이 컨트롤 하는데 여기서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냥 정상 시대예요. 여기에 독도 들어올 수 있고 폐물도 들어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핵이 하고 나면 배설물도 있을 거고 기타 등등. 근데 이것이 음식을 차단하게 되면 스스로 핵이 자신을 살리려고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제일 만들어내야 돼요. 그죠? 만들어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그까지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차단할 때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약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암세포가 죽기 시작한다. 그래서 없어진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에 앞에 이런 음식이 안 들어가고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스스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늙히면 나쁜 것부터 먹기 시작해요. 이걸 태워요.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든대요. 그죠? 그래서 단식이 좋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제 실천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것은 모르지만 해보면 그렇게 다 이렇게 하거든요. 암도 나서지고 보통 그 병들은 그냥 쉽게 나서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단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단식 방법도 여러 가지 있어요. 물도 안 먹고 하면 단식인데 여러 가지 단식인데 처음에 단식할 때는 유동식을 할 수 있어요. 시작 고식 같은 거. 그리고 처음에 전혀 안 하던 사람들은 유동식 같은 걸 해가지고 한두 번 경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과일즙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물만 먹게 한다든지 또 레몬으로 아까 얘기한 소금물 먹게 하고 그 다음에 건단식을 들어가면 제일 빨리 독소가 배출돼요. 근데 건단식을 하려면 건강한 사람이 돼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각각 말한 그런 그 장점들이 있는데 그걸 좀 잘 알면 자기 단식을 할 수 있고 단식은 꼭 그 단식을 지도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 단식에는 여러 가지 호전 반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놀래버릴 수 있어요. 그럼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면 단식도 계속 할 수도 없고 아주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음식보다 단식 물질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잘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혼자 어떤 사람은 단식 캠프에 참석을 나서 하도 좋아서 자기 남편한테 이제 같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5일 단식을 하서 했어요. 근데 뭐 명상도 안 하고 요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은치 생각이나 하면서 하니까 한 이틀 오고 나서 그냥 부작용이 나와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거 내가 미리 알았으면 못 오게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단식 얼른 깨고 다시 정상식으로 돌아가면서 이게 그런 게 중요해요. 무작정하다 부작용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두 개로 하면 이게 사전적인 그런 방법으로서 이렇게 몸을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안 됐을 때 이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죠? 치유를 하는데 치유 방법이 여러 가지 치유 방법도 부작용이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아요. 뭐냐면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다음 5가지 알려주셨어요.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이런 것이 몸이 나빴을 때도 자연적인 방법. 그죠? 소위 말하면 단식이라든지 과일식이라든지 알칼리식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을 대부분 고칠다. 물 막는 법을 통해서 대부분 고쳐진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아큐펑처. 그러니까 침술 같은 거 이것도 돈이 안 들잖아요. 그 사람이 해주려면 하는가 자기 배 없어도 침술을 통해서 하라고. 세 번째 방법은 호미오패틱에서 동종요법. 우리는 그것이 인정이 안 돼요 법적으로. 근데 독일에서 개발돼가지고 또 투쟁기관 통해서 지금 다 합법화되고 많은 나라에서 쓰고 있는데 일부 나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부 나라에서 동종요법을 그 어떤 이익집 그런 것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아주 파워풀한데 아주 비용이 거의 안 드는 거예요. 이건 의사와 그 환자에게 신뢰관계에 두고 완전히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도 이런 게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비용들이 거의 안 드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아유베딕, 중이 같은, 그러니까 약초를 끓여 먹이고 이런 거예요. 또 근본 치료죠. 부작용 가지 않고 제대로 하면. 이것이 안 될 때, 이것으로 할 수 없을 때 양약을 들어가야 돼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든지 또 응급으로 해야 되는 때. 이래서 이 5가지를 아주 합리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요. 야, 이거니까 서양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있어. 너 그것도 좋잖아요. 아니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을 그걸 꼭 해야 돼요. 이게 파워풀한 영향은 금방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이드 이펙트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일단 응급처치를 하고 다른 것을 조화를 시키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가지 않고 잘 조화를 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해요. 오케이.